927년 고려와 신라의 연합군이 견훤의 군대를 포위함에 따라 퇴로가 끊긴 견훤은 곧장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진격하게 되고, 포석정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던 경혜왕을 사로잡아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순왕을 옹립하고 서라벌을 약탈한 뒤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의 영토로 되돌아가려 하였고, 견훤이 서라벌을 급습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건은 서라벌로 지원군 1만을 급파했으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퇴각하는 견훤을 붙잡으려 신순겸, 김락 등과 함께 기병 5천을 이끌고 공산, 즉 오늘날의 대구광역시 팔공산 근방에 매복하였지만, 견훤은 왕건의 모든 계획을 사전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견훤은 선발대를 꾸려 미리 공산에 매복을 시켜두면서 왕건이 이끄는 기병 5천이 도착하면 일거에 포위하여 섬멸할 계획을 준비. 견훤의 계책을 눈치채지 못했던 왕건은 그곳에서 견훤의 부대가 나타나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깨부셔진 왕건의 부대는 큰 혼란에 빠지며 선봉장 김락이 전사하는 와중에도 분전하였으나, 속속 도착하는 견훤의 부대에게 겹겹이 포위되며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죽을 고비에 놓이자 곁에 있던 신순겸은 왕건에게 병사 갑옷을 입히고 스스로 왕건으로 분장하여 도망치게 하였는데, 백제군은 도망치는 신순겸이 왕건일 거라 착각하곤 그를 뒤쫓게 됩니다. 결국 신순겸은 백제군의 포위를 뚫지 못하고 공산에서 전사하였으며, 왕건이 이끌고 온 기병 5천도 전멸함과 동시에 고려는 공산 전투의 패배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28년 고려군이 대패하여 홀로 도망치듯 돌아온 왕건에게 크게 실망한 지방 호족들은 백제의 기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경상북도 군위군 북해면 일대에 위치한 오어곡성 장군 다수가 백제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순식 등을 포함한 여러 마을이 앞다투어 봉기를 하거나 백제에게 투항했으며, 각지에서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고려의 앞날도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반란은 다행스럽게도 신속히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견훤은 경상북도 영풍군까지 진격해 백제의 영토로 편입시켰으며, 빼앗겼던 대하성을 재탈환. 이듬해 929년에는 의성, 풍산 등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여러 지역들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나주로 재진격하면서 그곳을 고려로부터 완전히 되찾았으며, 백제의 기세에 눌린 고려는 제대로 반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 전투 이후의 삼국의 판도는 완전히 백제에게 기울게 됩니다. 930년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고려군을 압도했던 백제는 자신들의 속국으로 전락한 신라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경상북도 일대를 자신들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견훤은 그 첫 번째로 고창, 즉 오늘날의 경상북도 안동시를 공략할 계획을 세우면서, 견훤은 스스로 군사 3천을 이끌고 고창으로 야금야금 진격함과 동시에 그곳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왕건도 공산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죽다 살아왔던 상황이었고, 국지전에서도 백제군에게 밀려 연전연패를 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크게 떨어져 있었는데,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백제군의 소식을 듣고는 크게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왕건의 곁에서 고려 최강의 무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유금필은 고창을 버리고 퇴각한다면 더 이상 백제군과 대항할 방도가 없다며 자신이 직접 선봉에 나서서 백제군을 물리치겠다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유금필의 말에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던 왕건도 이에 호응하여 군사를 이끌고 고창으로 달려가니,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견훤의 군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때문에 이 모습을 본 왕건은 또 한 번 견훤의 군대에 기가 눌려 혹여 패배할 경우 사로잡힐 것을 우려해 미리 도망칠 길을 닦으라 지시하였으나, 유금필은 도망갈 생각은 버리고 지금 이 전투에만 집중해야 된다며 왕건을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고려와 백제는 사흘간 치열하게 전투를 벌임에 따라 유금필의 대활약과 안동 호족들의 지원 덕택에 백제군은 전투에서 속수무책으로 패배, 백제군 8,000명이 모두 전멸하며 견훤도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고창 전투에서 패배함에 따라 삼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백제는 이때를 기점으로 내리막 태클을 타기 시작했는데,
경상북도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그 기세로 신라까지 병합시키려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천, 안동, 청송 등 30여 개의 군현이 왕건에게 항복하기 시작했으며 강릉부터 안동, 울산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100여 개의 성들이 고려에 항복하였고 울릉도에서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게 됩니다. 932년 백제를 대표하는 장군이자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매곡성 성주였던 공직이 고려에 투항하였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크게 분노한 견훤이 공직의 자식들을 붙잡아 다리 힘줄을 불로 지져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곡성은 백제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인데 그것을 고려군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져갔으니 견훤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의 투항과 중부지방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왕건은 곧장 군사를 일으켜 일모 산성을 공격하였으나 그다지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견훤은 수군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군사를 일으켜 예성강으로 쳐들어갔으며 염주, 백주, 정주 등에 정박해 있는 배 100척과 저산도 목장에 있는 말 300비를 약탈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곳에서의 승리로 기세가 오른 견훤은 장군 상해에게 수군을 떼어주고 평안북도 용천까지 공격하게 하였으며 이곳을 구원하기 위해 나선 고려 수군을 모두 전멸시키게 됩니다. 결국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두 나라의 전투는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나 패배의 그림자는 백제를 어둡게 비추기 시작하였으니 다름 아닌 후사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당시 견훤에게는 견신검, 견양검, 견용검, 견금강 등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견훤은 특히 넷째 아들 금강을 매우 총애하였기 때문에 60이 넘은 노령의 나이에 자신이 이룬 대업을 금강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늙어서 노망이 났다고 생각한 장남 신검은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